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진행을 맡은 정유빈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기억하시나요? 휴대폰, TV, 노트북과 같이 다양한 전자기기로 전달되는 정보들을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는 학과였는데요. 이 얘기 왜 드리냐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바로 이 안에 담겨있는 모바일 세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한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바로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입니다. 도움 말씀을 주실 EBS 입시 대학 입시 전략가이자 진로 진학을 담당하고 계신 윤윤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윤구입니다. 네. 오, 스님 오늘 완전 보라보라 하신데요? 네, 보라보라한가요? 네. 그렇다면 보라보라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가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인데요, 선생님. 이름이 굉장히 모바일 시스템에 뭔가 어렵습니다. 기름도 길지만 네. 또 전문적이라는 느낌도 들고요. 선생님 어떤 학과인가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도 보라보라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죠. 네. 네. 지금 사용하고 계신 이동통신 몇 세대인지 아세요? 세대요? 네. 저는 LTE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지침 맞추셨는데요? 오, 맞췄나요? 네, 4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3세대 이동통신이 들어온 게 2006년이에요. 2006년에 3세대 이동통신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변화는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모바일 환경들 속에서 다양한 차세대 이동기기와 아니면 모바일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어렵죠. 네, 이야기를 들어도 약간 어렵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한다면 네.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스마트 TV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방송했던 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이 이동 가능한 네트워크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나 음성,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과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플리케이션 하니까 뭔가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보통신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달하다 보니까요. 이와 관련된 학과들이 굉장히 예상치도 못했던 학과들까지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학과들 중에서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 네, 저희가 어떤 포인트에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모바일 공학이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좀 찍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모바일 학과에서는 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뭐 이런 류의 활동을 핵심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전자공학과 그리고 컴퓨터 공학에서 모바일과 관련된 부분들을 쭉 빼서 세부 전공으로 만들어진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모바일과 관련된 공학의 기본을 네. 두고 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은 2011년도에 당국대학교에서 신설된 전공입니다. 범주상으로 놓고 본다면 IT 범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IT 관련 학과, 관련 전공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전파공학이라든지 아니면 통신공학과 같은 유사한 선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국대학교 모바일 시스템 전공은 가장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공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학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학관대 공학 전공인데 국제학부군요. 네. 와, 그래서 네. 국제학부에서 구성되고 있는 국제경영학 전공과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네. 단국대학교에서는 어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 학생들이 국제경영학을 가능하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입니다, 선생님. 공학 계열에 있는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국제학부에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도 이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는 네. 그런 느낌도 저는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이 학과와 유사한 학과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바일이나 IT를 전공으로 전면에서 내세운 학과는 사실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공학을 전면으로 내세운 학과는 조금 소수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특정 기업과 채용 조건으로 계약 학과로 형성되어져서 유명해진 경북대학교 모바일 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독특한 형태, 정말 모바일 공학과 경영학을 융합시켜버린 형태로 가톨릭대학교의 모바일 유비쿼터스 융복합 전공, 이런 정도의 전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네, 융복합 전공까지. 융복합, 네, 유비쿼터스. 네, 하지만 또 모바일이라는 건 저희에게 친숙하다 보니까 네.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모바일 관련된 학과 중에서 오늘 특별히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을 저희가 소개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들이 소개하려고 하는 과들이 신설되었거나 아니면 전도가 유망한 학과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특징은 뭐니 해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학과다라는 데 포커스가 있을 네. 것 같아요. 현대생활에서 모바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뭐 현대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네, 가지고 맞아요. 있는 거니까 그런 모바일과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고 연구한다. 이것도 정말 주목할 만하고요. 요 근래에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관련된 모바일 네트워크와 관련된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유망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 이 학과에는 어떤 학생들이 들어가는지, 어떤 것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지, 또 어떤 공부를 하는지 뭐 여러 가지로 궁금해지는 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의 캠퍼스. 저 멀리서 아슬아슬 외발 전동휠을 타고 등교하는 한 학생이 눈에 띕니다. 등장부터 독특한 이 학생은 바로 단국대학교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의 송현관 학생입니다. 직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 귀찮아라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아이 귀찮아는 저희가 이제 회식 자리나 단체 모임 자리에서 통화를 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 쓰이는 어플인데요. 가상적으로 전화가 오는 척을 할 수 있고 벨소리가 울리고 거기에 맞는 저희의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급하게 자리를 피해야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이 귀찮아. 한번 살펴볼까요? 집에서 전화가 온 것처럼 하고 싶을 때는 가족을 누르고 여보세요? 오빠 어디야? 지금 아빠가 빨리 오래. 직장에서 업무 전화가 온 것처럼 할 때는 직장을 눌러줍니다. 아, 전데요. 아니, 오늘까지 제출하기로 한 서류가 아직 안 와가지고. 네, 보내신 거 맞아요? 재미있는 애플리케이션이네요. 평소 애플리케이션에 관심이 많아 직접 개발에 나섰는데요. 아이 귀찮아 외에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모 기업에서 하는 경제 캠프를 갔었어요.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 패드를 접했는데
거기서 제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집에 와서 따로 기획하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모바일 시스템 공학과라는 과가 있어서 저랑 적성이 잘 맞겠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 학생들의 수업 시간. 송현관 학생과 같은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공학 전공답게 납땜부터 조립까지 학생들이 직접 땀 흘리며 실습하고 있습니다. 기초 모바일 프로젝트 1이라는 수업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공학 계열에서 많이 배우는 이제 이론 수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회로라든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실제 학생들이 실제 눈을 보고 익히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제 좀 더 이론적인 거에 좀 근접하면서 학생들이 좀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실습 위주의 조별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2인 1조로 짝을 지어 무인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래밍까지 모두 직접 해봅니다. 실습 위주의 프로젝트가 되게 많고요. 조별 활동을 통한 새로운 코딩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중에 고학년이 되면은 게임도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과제들을 주셔서 학문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 actually find it quite interesting to do some hand tool work. It's actually more interesting than listening to a class. So I'm really doing quite well with my partner. So yeah. Now we are going to learn this motor assembly, which is at the 실습이 끝나고 교수님의 이론 수업이 한창인데요. Now we pass through this tutorial and base assembly. So far, 국제학부 소속인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은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합니다. Actually, it's not microelectronic wave. 사실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와서 많이 배우고 여기서 영어를 오히려 더 많이 늘어가는 학생이어서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강의를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좀 더 글로벌한 마인드, 엔지니어링 마인드를 좀 키워주게 한 부분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에 있는 다양한 친구들도 이제 입학하고 그 어려움 없이 수업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 전공 과목들은 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여러 모바일 기기 같은 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오면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분야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과여서 그런 과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다른 과는 이제 한 가지를 주로 파죠. 컴퓨터면 컴퓨터, 통신이면 통신. 근데 저희 과는 컴퓨터도 한번 해보고 모바일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과인 것 같아요. 다양한 실험과 실습, 그리고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 세계화 시대에 발맞춘 글로벌 인재를 꿈꾸며 오늘도 한 발짝 나아갑니다. 네, 잘 봤습니다. 특히나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요. 학생이 직접 어플을 만들었다는 것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플 이름이 아이 귀찮아. 네, 너무 귀엽네요. 더 귀여운 것 같은데요. 너무 귀여운 어플을 만들어서 있다는 것 자체도 네, 놀랍습니다. 뭔가 게다가 수업도 영어로 진행이 된다고 하죠, 선생님. 일상생활 모두가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스럽달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궁금한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학생 어서 오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국제학부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 3학년에 재학 중인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점이요. 사실 처음에 입학을 결정하던 시기에 새로운 학과에 가는 것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떤 계기로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어머님의 권유로 중고등학교 방학 때마다 컴퓨터를 꾸준히 배웠는데요. 이후 기본적인 자격증들을 공부하면서 IT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을 위해 다양한 관련 학과들을 살펴보던 중에 모바일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시대라는 걸 고려하게 되었고 때문에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그렇다면은 네, 관심 분야를 보고 거기에다가 시대의 흐름까지 파악해서 네, 대단한 학생입니다. 저희가 많은 것들을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점이요.
사실 그래도 새로운 학과였잖아요. 새로운 학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입학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막상 진학해 보니까 어떤 점들이 예상과는 달랐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먼저 국제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걸 알고 국제학부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배우는지, 졸업 후에 나아갈 수 있는 진로 방향 등에 대해 조사를 했었고요. 입학해보니 국제학부이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영어 수업을 받으며 외국인 이제 유학생 친구들을 통해 영어와 친해질 수 있었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둘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진로 설정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말이 오늘 너무 정산 뉴스 네, 같은데요. 이렇게 탁탁탁탁 원하는 대답을 아주 똑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또 궁금한 점이 또 생깁니다. 네. 계속 너무 잘 대답을 잘해주니까요.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단국대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 그만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학이나 프로그래밍 같은 이공계 계열 과목을 영어로 진행한다는 점이고요. 네. 학년 인원을 매년 30명 정도의 적은 인원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네. 모르는 학우들 없이 두루두루 친해질 수 있고 교수님들도 또한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챙겨주실 수 있으세요. 또 수업 시간 외에도 식사도 같이 하면서 피드백을 많이 해주신다는 점 또한 저희 학과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규모의 장점입니다, 선생님. 가족적인 분위기랄까요? 그런 것들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또 영어로 배우고 있다라고 하니까 뭔가 끌리는 느낌도. 끌린다고요? 네, 수학 선생님으로서 영어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끌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진학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공대에서 출발했다라는 걸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대와 관련된 재능과 적성을 가진 학생, 이 가장 진학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대의 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을 좋아한다라는 말 좋아하죠? 네. 예, 좋아한다라는 말이 될 거고요.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면 상당히 매력 있는 학과가 전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새로운 IT 기기, 모바일 기기에 대한 관심, 새로 나오면 난 반드시 봐야 돼. 네. 이런 학생이라면 정말 딱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국제학부니까 전반적으로 자기의 전망 자체를 난 국제적으로 유명한 모바일 전문가가 될 거야. 내지는 내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IT 전문가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는 상상만 해도 멋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은 4년 동안은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거든요.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1학년 때는 공학 수학이나 간단한 프로그래밍들을 배우고요. 2학년 때는 이산 수학이나 확률과 통계,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좀 더 심화시켜서 배웁니다. 2학년 때 특히 자신이 직접 납땜도 하고 조립해서 만든 택봇이나 로보카에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움직이게 하는 수업이 있는데요. 그 수업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3학년 때는 회로나 신호 처리와 관련된 수학적 측면을 다루는 분야와 하드웨어 분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분야 중에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4학년 때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분야를 배웁니다. 뭔가 심도 있게 1학년 때부터 착착착착 더 심도 있는 것들을 배운다는 생각도 들고요. 택봇이라고 했죠.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라는 그런 것도 배우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학업 과정은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뭐니 해도 이제 공학 계열, 모바일 공학 계열이니까 그쪽 관련 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모바일 통신 관련해서 기업체라든지 연구소 내지는 뭐 공무원 쪽으로도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와 관련된 시스템과 관련된 뭐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길이 좀 열려 있는 편이고요. 또한 조금 넓게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솔루션이나 애플리케이션 아니면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들도 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직업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바일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여러 부분으로, 여러 직업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모바일 하드웨어 시스템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스템 엔지니어나 아니면 네트워크 엔지니어 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고요. 조금 더 역시 범위를 좀 넓게
펼쳐서 본다면 IT 관련한 컨설턴트 이런 역할들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 이런 역할들도 하게 될 수 있죠. 네,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는 직업만 제가 지금 대충 이렇게 해도요. 손가락이 네.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미래가 유망한 네. 그러한 학과, 그러한 전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네, 그러면 이제 관련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이렇게 많은 직종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직업들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이게 모바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스마트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하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뭐 이런 쪽으로 국한되어서 생각을 하시는데 이때 모바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동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 장비를 통칭하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동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 장비 기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네트워크 장비나 기기는 점점 발전해가고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고급 인력과 전문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그런 인력 시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미래가 기대되는 학과의 재학생들은 어떤 꿈들을 꾸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시간이죠. 먼저 화면으로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싶은 직업은 이제 IT 컨설턴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배운 여러 가지 지식들을 융합해서 쓸 수 있는 웨어러블 기계 개발자가 되고 싶게 되었습니다. IT 쪽에 이제 많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프로그래머도 있고 이렇게 통신 쪽도 있는데 통신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통신 쪽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런 걸 연결해주는 그런 회사를 차려서 CEO가 될 겁니다. 응용 프로그래머라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습니다. 네, 하나의 분야에서 각기 다른 꿈을 꾸면서 노력하고 있는 점들이 인상적입니다. 창원 학생의 선배들이죠. 그럼 졸업생들은 어떠한 분야에서 진출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저희 과가 신설된 학과다 보니까 아직은 졸업하신 선배님들 자체가 많지가 않은데요. 몇몇 분들을 보면 국내 연구소 쪽으로 나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기술직 공무원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계열사들로 나가 있으시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분야가 폭넓은 만큼 각자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로 다양하게 개척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폭넓은 다양한 꿈을 꾸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원 학생은 앞으로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하고 싶다 이런 목표가 되게 궁금한데요? 네, 많이 궁금해집니다. 네,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졸업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진로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우선 커리큘럼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점점 더 스마트해져가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스마트 제품 하나를 창작해내는 게 목표입니다. 이야, 거창하고 대단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완전 거창한데요? 네, 저 스마트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꿈 꼭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나중에 창원 학생이 만든 제품 나오면요, 꼭 저희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저도 그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점들도 많지만 반대로 또 고민이 되거나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의 IT 분야 발전에 제가 기여를 하는 제 미래를 상상하면 마냥 기분은 좋은데요.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겪을 어려움과 해결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강하게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담감만 잘 이겨낸다면 IT 분야의 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여기 나오는 학생들은 다들 그냥 나라를 이끌어갈 것 같은 그런 멋진 학생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 관련 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조언해준다면요? 과 특성상 우선 첫 번째로는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주로 컴퓨터에 관련된 것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학도 또 중심이 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은 게임을 좋아하던 친구가
게임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에서 그 꿈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무리 멘트까지 아주 멋있는데요. 네. 꿈꾸던 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에다가 사실은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솔깃해지는 네,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들어가면 좋을지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었거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학생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어렵습니다. 공부가 되게 어렵고 양이 많은 과라서 실제로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어렵지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전공?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끈기가 있는 학생, 공대 학생들이 좀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긴 하지만요. 그런 학생이고요. 전공의 특성상 모바일이라고 하는 전공의 특성상 가장 필요한 적성 내지는 능력이 창의성이에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내지는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지원하면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뭐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모바일 시스템 공학 전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현 시대의 우리는 두 가지 세상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모바일 세상에 대한 개념이 점차 넓어지고 또 다양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리해진 점도 굉장히 많지만요. 또 반대로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세상을 조금 더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서요.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